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카나리아 바이오고요. 이전에 카나리아 바이오를 딱 찍을 때, 그러니까 뭐 진짜 주가가 뭐 횡보를 하고 이럴 때는 사실 뭐 그렇게 난이도가 높다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앞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사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잔여 물량을 들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 잔여 물량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혹은 다시 한번 또 시세 분출에 대한 그 기대감 그리고 그 가격 라인을 어느 가격에서 잡아가는지 그거에 따라서 뒷구간의 시세를 보통은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대응을 이어왔고 대신에 주의해야 될 점은 저점 라인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뒷구간의 반등을 보여주니까 그걸 따라서 이제 같이 대응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런 관점도 제시를 해드리고 물타기 중간에 뭐 이런 라인에서는 물을 타셔가지고 평단을 어느 라인까지는 맞춰주셔도 된다. 그런 코멘트도 중간중간 드리긴 했는데 요즘에는 확실히 좀 생각이 많습니다. 저도 생각이 많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그 영상을 보시면서 대응을 이어왔기 때문에 이게 뭐 책임감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가볍게 이야기 드릴 수는 없겠다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주말이고 하니까 주말에 또 많이 보실 거니까 좀 편하게 제 그냥 관점 그다음에 제 생각을 어제 그저께보다는 조금 더 솔직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긴 해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좀 앞에 영상이랑 딜레이가 좀 있죠. 그만큼 제가 중간에 또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일단 지금의 상황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죠. 일단 감사보고서가 그 주총 일정에 맞춰가지고 시간 내에 제출이 되지 않았고요. 지연 공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제출을 조금 더 늦게 할 수 있는 그 연장 기한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제출 기한 4월 7일.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감사보고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은 31일까지는 진짜 뭐 지연 공시를 낸다 하더라도 보통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일단은 한 턴을 더 뒤로 밀었다. 그러니까 감사보고서에 대한 여유는 아직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얘네들이 왜 이렇게 지연 공시를 냈는지 제가 그것도 밤에 이제 계속 찾아보고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그 카나리아바이오 밑에 또 자회사들이 딸려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카나리아바이오의 메인 재료라고 할 수 있는 오레고보맙이라고 하는 그 치료제 난소암 관련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일단 무형자산이잖아요. 걔가 지금 뭐 그것들로 인해 가지고 뭐 매출을 발생시키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 계산 방식 이런 거에 따라서 밑에 있는 종속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평가가 좀 달라진 부분들 그거를 카나리아바이오는 반영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 평가하고 반영하는 부분에서 아마 좀 딜레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면은 카나리아 바이오의 현재 그 어떤 뭐 재무적인 상태나 그런 것들을 볼 때 감사보고서를 가지고 뭔가 태클을 당할 만한 부분은 없어요. 근데 워낙에 연결되어 있는 뭐 자회사, 모회사, 그다음에 지분 구조도 굉장히 복잡하고 지금 세종메디칼의 감사보고서가 똑같이 지연되는 이유도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가 감사보고서가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얘의 가치가 좀 명확하게 평가가 돼야 세종메디칼은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에 대한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세종메디칼이 그 평가를 제대로 받으려면은 일단 카나리아 바이오의 지분이 어느 정도 가치가 되는지를 그 감사보고서에 넣어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여기서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얘도 똑같이 늦어지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일단은 뭐 헬릭스미스나 그 다음에 나머지 리더스 기술투자나 이런 애들은 지금 감사보고서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제출했죠. 적정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 진짜 그냥 주식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면요. 진짜 뭐 혹시나 이게 감사보고서라는 거는 늘 극과 극이잖아요. 이건 명확한 홀짝이에요. 감사보고서 가지고 내가 매수매도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뭐 전부 다 이를 각오를 하지 않는 한은 이런 거에 쉽게 그 매수를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냥 심플하게 홀짝이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짝에 대한 리스크는 그냥 거의 뭐 100%라고 가정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홀이 나오면은 이거는 확실히 좀 승부를 볼만한 왜냐면 카나리아 바이오가 보여준 그 최근의 변동성 자체가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명확하게 굉장히 또 매력적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홀에 기대를 거신 분들은 그거에 맞는 좀 수익금
로또도 당첨이 되면은 뭐 1등이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그 많은 금액을 가져갈 수 있지만, 물론 이건 1등 한정입니다. 그렇지만 당첨이 안 되면은 그 돈에 대해서 내가 몇 프로는 돌려달라 이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저는 이런 명확하게 홀짝 게임이 진행되는 와중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전형적으로 감사보고서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래 정지가 된다거나 혹은 그 뒷일이 발생되는 종목들을 보면 이런 앞구간에 사실 이런 겁을 안 주거든요. 그냥 조용히 자기들끼리 계속 주가를 내리다가 이제 주주분들이 이거 왜 감사보고서 시즌에 왜 주가가 내려오냐? 그러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거래소가 조회 공시를 요구하면은 늘 괜찮다. 대표가 나와가지고 앞장서서 문제 없다. 뭐 이것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지만 뭐 문제될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입을 잘 털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뒤통수를 치고 저점 라인들을 쭉 깨면서 그냥 보통 차트들이 진짜 문제가 생기면 만약에 카나리아 바이오를 예를 들면은 주가가 보통 이 정도까지 내려올 겁니다. 진짜 문제가 생기면. 근데 그런 거는 웬만하면 숨겨요. 왜냐? 자기들이 먼저 팔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멀쩡히 잘 가고 있다가 이 3만 원을 돌파를 해놓고 이거는 지네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찌라시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그런 이슈가 우려가 될 만한 부분들, 심리적으로 압박을 줄 만한 그 작년에 감사보고서 한정받았던 거, 카나리아 바이오 M이 그거를 던진 거는 본인들이에요. 본인들이 던졌을 거고, 그게 어떤 것을 의도하느냐라고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 진짜 이런 감사보고서에 문제가 있는 놈들이 감사보고서에 대한 그 리스크를 자기네들이 먼저 오픈을 해가지고 겁을 준다? 근데 요거는 사실 주식 관점으로 볼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이 머릿속으로는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 근데 문제가 혹시나 발생했을 때 그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랑 그 머릿속으로 감당이 안 되는 그 부분이 명확하게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고 단기 추세만 보면은 지금 일단 하방을 보여주고 있긴 하거든요. 고점도 내려가고 저점을 지켜주긴 했지만 뭐 지금 시간의 변동성이 뭐 딱히 나오진 않아요. 나오진 않고 가격 라인은 일단 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렸던 24,000원. 오늘 24,000원을 딱히 밀진 않았어요. 중간중간 하방으로 미는 액션은 나왔지만 요 구간에서 바로바로 반등을 보여줬다는 거죠. 거기에 뭐 프로그램 매수 매도만 들락날락 하고 있죠. 지금 이틀 동안 프로그램 매수 들어온 게 그대로 프로그램 매도로 또 나갔고, 뭐 키움의 매수 매도 비율도 오늘은 뭐 딱히 이 키움 쪽에서 일단 매도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얘가 만약에 지금 뒤에 나와 있는 앞구의 잔여 물량이 설거지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뭐 그러면 사실 상패 시즌이나 지금 감사보고서 시즌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뭐 내려가면은 그때 그냥 팔고 올라가면은 뭐 수익 내지 이런 식으로 좀 냅둬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는 크리티컬한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난감할 거예요. 이거 사고는 쉽긴 한데 너무 또 겁이 나고 또 내 이 피 같은 돈이 혹시나 만약에 잘못되면은 그거는 또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니까 다 비슷한 감정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확실히 그 감사보고서로 문제가 되던 그런 패턴들과는 약간은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굳이 그런 거를 미리 그 시장에다가 오픈을 했다는 거, 그거는 오히려 우려감을 좀 과하게 주기 위한 그런 액션이 아니었을까? 요게 제 일단은 1차적인 관점이에요. 그리고 그 종속회사의 그 무형자산에 대해서 얘는 일단 감사보고서가 적정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위로 올라오면 그 위에 카나리아 바이오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그 들고 있는 오레고 모바에 대한 그 무형 IP 그것 때문에 이제 얘가 지금 감사보고서 지연이 걸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요거 하나만 가지고 카나리아 바이오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저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확실하게 이거는 그냥 존버하시면 됩니다. 혹은 이거는 뭐 무조건 매도하시면 됩니다. 이런 관점을 설명을 드리기가 힘들죠.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만약에 잘못된다? 그럼 저 영상 못 찍어요. 못 찍고 진짜 거래 정지가 걸려있건 뭐든 간에 그냥 계속 이런 상황입니다 하면서 뭐 해명이 아니지만 뭐 어떤 상황으로 되고 있는지 그런 뭐 뉴스를 올려드릴 수도 있겠죠. 영상을.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비중은 나중에 내가 다시 비중을 태우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비중 조절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이탈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런 차트들은 아래쪽으로 이탈이 나오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하고요. 위험 시그널이고 그거는 팔고 있다는 거예요. 가격 라인들, 물론 이런 하한가 액션은 이때는 재료를
뭐 재료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이슈를 던진 다음에 밀었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제 아랫골이 반등을 거의 뭐 20% 갔다가 10%짜리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도 뭐 그냥 흔들었나 보다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또다시 음봉을 그리고 세트가 내려가면은 그거는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감사 보고서는 충분히 그 유예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런 좀 그러니까 요상한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그럴 때는 일단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진짜 극한의 상황으로 물론 뭐 하한가를 가도 가격 라인이 일단 제한 중간중간에 브레이크가 걸리겠지만 진짜 이런 저점 라인들을 깨는 거는 그때는 진짜 이거는 뒤가 없습니다. 예. 아직 뭐 그거는 제가 중간중간 영상을 같이 찍겠지만 일단 2만원 봐야겠죠. 2만원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4,000원을 계속적으로 좀 지켜주는지 지금 24,000원 주위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24,000원과 25,000원 요 구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사 쪽에서 보통은 이럴 때 적극적으로 막 나와가지고 입을 잘 놀리는데 카나리아 바이오 대표 자체가 사실 인터뷰나 이런 거 막 많이 안 하긴 해요. 이때도 진짜 뜨문뜨문 나왔었고 제가 그래가지고 영상 찍을 때 그 대표한테 좀 빨리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 자주자주 이야기해주면 좀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코멘트를 드렸었는데 확실히 이번에도 큰 대응은 안 하고 있죠. 큰 대응 안 하고 있고 뭐 그게 자신감의 표현인지 아니면 또 의도적인 거인지 얘네들이 진짜 뒤에 뭐 어마어마한 호재를 달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페이크였다 하면서 주가를 또 끌어올릴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거는 그 누구도 알기 힘들어요. 이거 주가를 움직이는 그 주체들만 알고 있을 수 있는 거고 오히려 시장에 퍼지는 찌라시 같은 거 그런 거는 반대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대부분 그런 개인 투자자들한테 들어가는 정보 자체가 웬만하면은 좀 안 좋은 그 목적을 갖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뭐 그런 찌라시가 뭐 어떤 찌라시가 주변에 들린다. 근데 그 내용이 긍정적이다. 그러면 그럴 때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만약에 부정적이다라고 하면은 뭐 일단 경계감은 가져야겠지만 오히려 긍정적인 것보다는 좀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지금까지 이런 형태의 움직임을 보인 종목이 있었나라고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난이도도 높고 또 리스크가 순간적으로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조절 그 다음에 또 이 투자금 자체가 다 그 주주분들한테는 혹은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피 같은 돈이잖아요. 다 어렵게 힘들게 일해가지고 뭐 모은 돈이거나 뭐 그거는 뭐 상황마다 그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내가 지금 감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내가 그 정도까지는 감수가 안 되겠다. 혹은 뭐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기겠다. 내 생활에 영향이 있겠다. 그런 분들 확실하게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은 최대한 좀 디테일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가 변동폭 분명히 크게 나올 겁니다. 얘네들은 진짜 이게 의도적인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 시간 안에 엄청나게 변동성을 줄 거예요.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최대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진짜 뭐 뒤이어 안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반대 포지션, 그러니까 좋은 움직임들을 약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라인을 지켜주는 내에서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는 당분간 크게 민감하게 대응할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아까 이야기 드렸던 중요 가격 라인들을 깨고 내려가는 거, 이 하한가 저가 라인 깨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여기 내려가면은 2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만원 라인 바로 다이렉트로 오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최대한 내가 대응할 준비. 제가 이전에 13,000원, 12,000원 가격 라인 내려올 때도 매도 버튼 누를 준비 미리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던 것도 좀 빠른 대응.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른 대응을 해야 뭐 진짜 안 좋은 상황이 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도 충분히 시나리오를 고려해 놓으시긴 해야 됩니다. 늘 좋은 결과, 홀이 나올지 짝이 나올지 그건 지금 몰라요. 예, 모르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무작정 홀이겠지 이런 생각만 하고 가만히 계시는 거는 정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짝이 나올 수도 있다. 지금 확률이 70이고 뭐 30이어도 어쨌든 간에 30에 걸리면은 결과가 크리티컬이니까 저는 일단은 이쪽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지만 역시나 감당할 수 있는 내에서라면 저는 그거는 상관없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오늘 두서없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만큼 제가 지금 이 카나리아 바이오를 관점도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복잡합니다. 이거 솔직하게 그냥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고 좀 이게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기에는 돈이 걸려있는 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제 관점이 부정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고 뭐 긍정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본인 상황에 맞는 좀 최대한 효율적으로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잡아놓고 대응을 해 가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딱 이야기 드릴게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아래쪽에 달아드리니까 이거 누르시고 무료 체험 신청서 작성 누르신 다음에 카나리아 바이오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뭐 반도체로 수익을 내든 카나리아 바이오로 수익을 내든 내 계좌에 들어오는 수익은 똑같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난이도 높으니까 이걸로 벌면은 3배다 그런 거 없어요. 2배 없습니다. 똑같이 내 매수한 금액의 퍼센테이지 올라간 주가만큼의 수익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나는 강심장이 아니어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 체험 종목들 같이 매매하시면은 저희가 또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종목들 안내해 드리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